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네모 4번 등기 효력이 있고 1번은 본등기입니다. 그럼 등기하면 양가로 1번 권리가 변동하죠. 2번 등기하면 공시가 되니까 대항력이 생깁니다. 3번 추정력이 있는데 아래 반가로 1번이 있습니까? 그럼 소유권 다음에 자 이전 등기 네모 이전 등기입니다. 오른쪽 와주세요. 오른쪽에 반가로 2번 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네모칩니다. 다 소유권이고 반가로 3번이 근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명확히 나눠야 됩니다. 그럼 칠판에서 보통 등기하면 다 이전 등기 말하죠? 등기부에 어떤 게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그걸 추정해 줍니다. 그럼 뭔가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추정 나면 입증 책임이 없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망자가 등기할 수 있나요? 허무인이 등기할 수 있나요? 이건 무효라 추정력 없어요. 그래서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 없습니다. 다시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 없어요.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포괄 승계인에 한 등기는 가능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을이죠. 이렇게 매매로 쓰시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지라고 추정됩니다. 결국 등기 원인과 등기 절차, 소유권, 등기된 권리 다 추정돼요. 다시 등기 원인 추정되고 지금 권리가 소유권이죠? 추정되고 등기 공문이 올바른 절차로 등기했겠지라고 절차도 다 추정됩니다. 근데 갑이 그래요. 야, 너 등기 무효지? 라고. 나 유효인데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소유자, 갑이 전소유자죠?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다. 원용이 주장할 수 있다. 갑을 뭐라 불러요? 전소유자. 이걸 7글자로 뭐라 그래요? 7글자로. 소유자 그래요? 권리변동 당사자랍니다. 뭐라요?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 한 글자로 뭐래?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그러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게. 근데 자 이래요. 갑남이고 을련데 갑남이 야, 너 무효잖아. 너 무효지. 계속 막 쫓아다녀요. 여자 화장실가에 쫓아서 너 무효지 막 그럽니다. 을려가 쪽팔려서 한마디 했어요. 야, 이 머저란 놈아. 예전엔 네가 나 좋아할 때 나에게 증여했잖아. 라고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했어요. 네가 나 좋아해서 증여했잖아.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꾸며서 등기했잖아. 넌 누군지 몰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즉 무효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해야 돼요. 등기명의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거하고 똑같아요. 안 깨져요. 누가 깨뜨려야 한다? 무효를 다투는 측,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비교해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정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즉 가짜.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갑이 했겠죠.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했겠죠. 그 말은 갑이 입증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갑한테 입증하라면서요. 갑이 입증했죠. 그럼 이제 추정력 깨집니다. 이처럼 갑이 입증해야 깨져요. 등기 명의인이 입 열어도 안 깨진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돼. 갑이. 등기 명의인이 입 열어도 안 깨진다. 누가 주장했는가 잘 보세요. 그럼 이제 66페이지에서 반가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1번 절차 추정돼요. 2번 권리 추정, 아까 원인을지 말씀했습니다. 3번 원인적법 추정됩니다. 그럼 3번에 밑줄 3개 있나요? 첫째 밑줄이 이거 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해도 안 깨진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마지막 밑줄은 무효 주장하는 자, 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밑줄 있나요? 이렇게 계약서의 밑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했다. 그럼 깨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권리변동 당사자 존소유자 추정된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동그란 6번 있습니까? 자, 7번 보세요. 이제 갑이 을에게 한 등기가 아니라 제3자가 을에게 등기했대요. 갑은 그럽니다. 나 대리권 준법 없어서 무권대리라 너 등기 무효라 주장해요. 을은 유권대리니까 나 유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가.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등기 공무원이 왜 해줬을까요? 분명히 병은 등기소에 갑의 대리인이라는 증명문서를 냈으니까 제3자가 한 등기를 을에게 해줬겠죠. 라고 추정됩니다. 추정돼요. 그래서 뭐든지 갑이 입증해야 된다. 무권대리라고 입증해야 돼, 갑이. 을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7번, 8번 사망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가로 2번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데,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한 등기라 최초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고 권리 변동이나 권리 이전은 추정 안 돼요. 아까 이건 이전 등기가 추정됩니다.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만 추정됩니다. 따라서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원시 취득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등기 추정력 깨지겠죠. 다시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 안 지었대요. 그럼 깨지겠죠? 원시 취득 안 했으니까. 다음 사정이란 토지를 사정받았죠? 이게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채취로 받은 겁니다. 사정이 뭐다?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채취로 토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인 아닌 자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았대요. 그럼 그 보존등기 잘못했겠죠? 추정력 깨진다. 둘 다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깨지는 겁니다. 다시 원시 취득이 추정되는데 둘 다 원시 취득 아니죠? 그럼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지금 동그라미 2번 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4줄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따라서 있어요. 거기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을 앞으로 보존등기 돼 있는데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어요. 우리 뭐라 하냐면 갑이 전소유자인데 나는 전소유자로부터 돈 주고 샀어요. 매수 양수를 정합니다. 근데 갑은 나 판 적 없는데 양도를 부인해요. 보세요. 보존등기 명의자가 뭘 주장했죠? 양수 매수.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권리 이전이에요? 권리 이전을 주장했죠. 그럼 추정 안 돼요, 이거. 그러죠? 그래서 양도인이 양도를 부인하면 이 추정력 깨집니다, 이거. 깨져요. 왜 그래요? 우린 지금 보존등기 명의인이 권리 변동을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추정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부인하면 이거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론. 보존등기는 그냥 다 무조건 깨진다 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보존등기는 시험에 나오면 다 멋진다? 깨진다 밖에 안 나와요. 100% 아니고 99%. 아니, 지금까지 제가 깨진다 해서 틀린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깨진다 해서 다 맞는 것만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혹시 제가 안 본 게 있을지 모르니까 99%. 아시겠죠? 그냥 보존등기 무조건 다 깨진다, 무조건. 다 깨진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나옵니다. 자, 7번 보시면 근저당권 을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 해야겠죠? 여기 써 있는 거 담보물권 존재 추정되고 3억 빌렸기절하고 피담보채권 존재 추정됩니다. 근데 근저당을 하면 물품 공급계약 같은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정 안 돼요. 이건 추정 안 된다. 제가 안 썼으니까 이게. 밑줄 3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전세권은 나중에 또 나와요. 중요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합니다. 103페이지 나와요.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 누가 해줬어요? 등기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나 일단 전에 맞추는 것도 일단 공무원이 했으니까 유효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103페이지 또 나와요. 너무 중요하게 한 번 더 한 거예요. 다음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가등기가 다 순위보존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죠. 가등기는 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꼭 담보라고 써줘야 돼요.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똑같다 했죠.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채청만 가능합니다. 물청은 이미 물권 취득한 자라 보존할 게 없어요. 채청만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했단 말은 본등기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등기 전후를 나눕니다. 본등기 전에는, 즉 가등기만으로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다.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순위 보존적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력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할게. 물권 변동은 본등기부터입니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요. 야, 너 공립에서 자격증 한번 따볼래? 뭐 저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에 가면 이건 너 줄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너 줄게. 눈 뒤집히죠? 공부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주면 어떡해요? 학교인데.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등기 해주세요. 생각해서 괘씸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열받아서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열받아서 팔아버렸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며느리는 속으로 저 멍청한 거 하고 웃고 있어요, 지금. 며느리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정지 조건이 성취했죠. 그럼 그때 이제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해요? 채청이라 갑이 준다 했죠, 갑.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본등기 중에서 우리 학교 가고서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순위가 몇 번으로? 2번으로 소급해요. 그럼 중간처분 3번 있죠. 얘는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병 소유권 뺏기고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처럼 정지조건이나 시기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 채권자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하면 소유권 취득할 지위 있죠. 그 지위를 미리 보존해 둔 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하면 본등기예요.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서 중간처분은 직권말소 된 거죠. 이렇게 가등기입니다. 근데 물권 변동은 달라요.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터입니다. 즉 우리 1월 달에 공부 시작하고 가등기 했어요. 아버지가 7월 달에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합격해서 우리 12월 달에 등기하면 순위만 1월로 소급하고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요? 12월. 그러니까 을은 언제부터 월세 받아요? 12월. 그럼 약 5개월간 누가 월세 받아요? 5개월간은 병. 을은 12월부터. 그래서 이거 두 개 전리가세요. 자,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67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6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등기는 본등기 없는 한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본등기 명하는 판결, 설사 판결에 약정된 경우라도 본등기 마치기까지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당해부동산에 주목된 무효인 소유권 등기가 있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 권리 없죠.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추정력 없다. 게시면 잘 나옵니다. 제일 밑에 반가로 2번은 넘겨보세요. 가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입니다. 나머지 이전은 무조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뭐만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만. 그 다음 양가로 2번에서 아까 본등기 했죠.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부터 발생합니다. 여기가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4절 동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물건 인도한다 그래. 인도 아까 공시했죠. 5절 물권 소멸해서 자 1번 목적물이 멸실됐다. 집이 불타 없어지면 물권이 소멸하죠. 그 예로서 토지 포락이 있는데 집어보세요. 척이 없지만 한번 봅니다. 토지 포락. 포락이 물건이 멸실된 거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바다나 하천이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바다나 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농지가 물이 잠겼죠. 농사 못 짓죠. 이게 포락됐다.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허락되면 이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그래요.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근데 물이 원인치로 내려갔네요. 그럼 눈에 보이죠? 이걸 다시 토지화됐다, 송토화됐다. 그래도 소유권 상실했죠. 다시 소유권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구 이미 소멸했으니까. 이건 이들의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혼동, 물권 폭인 아까 했죠? 등기해야 된다. 다음 혼동이 있는데, 자, 혼동은 먼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아까 신법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다음 꼬리 봐야 돼요.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점유권, 강유권 소멸하지 않아요. 점광, 정광,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두 개 정광 외웁니다. 그럼 이제 꼬리가 무슨 가 볼게요, 지금부터. 자,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자, 혼동이란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있죠. 그럼 필요 없는 게 소멸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소멸할 때, 자, 밑에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멸한다. 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1번의 밑줄이 제한물권, 이런 전세권은 소멸의 원칙이다. 그 다음 잘 쳐봐보세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 을이 다시 전세권 취득했죠? 근데 밑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죠? 그럼 시험은 전세권 소멸한가 시험이 뭐로 봐요, 그냥. 그러면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지상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소유권과 지상권 있죠? 그럼 시험은 지상권이 소멸한가 물어봐요. 그럼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번에는 지상권 밑에 1-1 저당권은 목적이 된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네 번째로 그럼 이게 소멸한가 물어봐요. 그럼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자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 목적인 때 여기 그 지상권이 1-1 제3자 저당권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런 겁니다.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이게 소멸하는가? 꼴이 없죠? 소멸한다. 근데 다시 을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네요.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 두 번 있죠. 그럼 시험에 이게 소멸한가 딱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럼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이제 이번에는 병이는 보세요.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네, 병이. 그럼 병이 소유권과 저당권 있죠. 그럼 시험은 이게 소멸한가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럼 꼴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소멸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갑부동산에 임차권자가 있는데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이거 필요 없죠? 그럼 시험은 이게 소멸한가 물어봐요.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번에는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세 번째로 저당권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이게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게 꼴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으니까 이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오른쪽 양괄호 2번 있습니까? 권리선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게 있는데 1번, 2번이 점광, 정광 외워요.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까? 길죠? 그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이.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가등기로 번등기 청구했죠? 보세요. 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등기 해주고 시아버지가 팔아버렸죠? 며느리 합격해서 번등기 하면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해요? 2번으로 소급해서 3번이란 중간 처분은 소유권 뺏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가등기에서 번등기 했죠? 우리 평안학교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누굴 확 죽여버립니까? 확 죽여버리죠. 지금 병집 난리 났어요. 지금 병집. 자살할지 몰라요. 지금 병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안학교 취득이 확 죽여버려요. 확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권리 이거. 근데 다른 소유권 청구는 평화로워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이요. 뭐가 확 죽여버립니까?
돈 주고 아주 평화롭게 악수하고 해주겠죠? 여기는 아주 똑같은 소유권 취득이지만 여기는 아주 평화롭고 여기는 확 죽여버린 겁니다. 똑같은 소유권 취득하지만 법적 성질이 달라요? 같아요?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시험 문제 서로 다른 청구예요. 똑같이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 원인은 동일하지만 확 죽여버리고 평화로워서 성질이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문제, 갑부동산을 의뢰에게 명의신탁하고 의뢰에게 등기하면 둘 다 무효죠. 무효죠? 대신 수탁자가 무효이더라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의리 못 팔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명의신탁 맡기면 꼭 이래 하세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의리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가등기 좀 내려게. 여러분이 갑이라면 꼭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밑에 가등기, 그래야 의리 못 팔잖아요. 그러죠? 꼭 그래가 이거 돈 얼마 안 들어 이거? 명의신탁 해봤죠? 솔직히. 이거 안 해봤죠? 하세요 앞으로. 의리 팔면 어떡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의리라면 절대 못하게 하세요. 열받으면 확 팔아버려야 되니까. 해달라면 너 나 못 믿어? 맡기지 마 하면 돼요. 없어야 수틀로 확 팔아버리잖아요. 의리라면. 그래서 가등기 했죠? 해놨죠? 그럼 갑은 본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갑이 본등기 청구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본등기 청구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평화롭게 소유권 등기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평화롭게 갑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소유권 청구하는 권리라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소유권 청구하는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근데 이건 평화롭죠? 이건 확 죽여버리죠?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이건 평화로운 소유권 취득이고 이건 확 죽여버린 권리라 성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책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3번 셋째 줄 중간에 쉼표 있습니까? 가로친 거 보입니까? 첫 번째 가로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는 써놔요. 확 죽여버려. 첫 번째 거 확 죽여버려. 그 다음 자 두 번째 가로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로 보입니까? 써놓으세요. 평화로워. 평화로워. 두 가로는 비록 등기 원인은 동일하죠. 소유권 취득으로 동일해요. 동일하더라도 이는 서로 자 밑줄에서 서로 같은 청구 다른 청구 다른 동그라미 다른 동그라미 같은 청구권 같은 청구 틀립니다. 다른 청구요. 다른 청구 봐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권자 갑이에요. 갑이 가등기권자고 의리 가등기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가등기권자 가등기 설정해 준 사람. 따라서 가등기권자 갑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전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 을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여 혼동원리에서 가등기권자 갑의 밑줄이 나오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조건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안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시험이 안 나오지만 여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영화 같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시험이 안 나오냐? 명의신탁했죠? 등기 넘겼죠? 가등기 했죠? 그럼 갑은 본등기 청구 생기죠? 여러 개. 그러죠? 근데 병이 의뢰 채권자인데 병이 채무자에게 뭔가 오니까 빨리 확 잡았어요. 가압류. 빨리 잡아야겠죠. 채무자에게가. 그랬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르니까 갑은 만약에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버리면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시간이 빠르니까 이게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가압류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혼동으로 소멸을 안 해요. 소멸하지 않아서 이제 여섯 번째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 안 했으니까. 그럼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해요? 3번. 그럼 중간첩은 확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 뺏어올 수 있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까지 보면 됩니다.
서로 다른 총구니까. 다음 양가로 3번은 이제 혼동원이 실효되면 다시 부활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꼴이 없어서 혼동으로 소멸했습니다. 근데 한 3달 후에 이게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소유자였으니까 소멸했는데 이제 소유자가 아니래요. 그럼 이거 살아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난다. 소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양가로 3번 혼동효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권 총론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점유권 강론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거 아주 많았죠? 자, 그러니까 물권은 시험에 많이 나온 대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